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 자, 오늘은 뭐 양호한 흐름 예상됩니다. CPI가 9시 30분에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 그대로 발표가 되어서 크게 시장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정도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상승하지 못하고 좀 쉬어가는 흐름, 휴식 구간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 한번 모색하다가 쉴지 말지는 결정되겠죠. 일단 적어도 이 박스권 중단 정도는 지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33,600포인트가 되겠죠. 이 구간 회복 시도 정도 유지되느냐는 좀 마음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회복 시도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부채 상한 이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계속 결렬된다 해서 우려감이 있다라는 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양측에서 계속 결렬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도 세제 협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여당에서 진행하고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결국에는 막판에 가면은 이게 협상이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6월 초에서 한 8월 초 정도에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을 당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합의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힘겨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얻어낼 거를 조금이라도 얻어내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CME에서는 일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리가 지금 5에서 5.25%인데 내년까지 해서 한 3% 정도까지도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3%까지 정말 2.75에서 3%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면은 강력한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설프게 한 4% 정도 전후되는 이런 정도 어정쩡하게 내리는 건 제일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릴 거면 확 내려야 되고, 아니 3% 정도면 아주 충분히 내리는 건데 이게 아니라 한 4% 정도로 내린다? 그럼 오히려 안 내리는 것만 못합니다. 경기는 불안한데 그렇다고 금리도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서 유동성도 확보가 안 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기 때문에 3%까지 내린다면은 오케이. 그럼 유동성이라도 확보. 그런데 4% 정도 어정쩡하게 내린다? 그러면은 안 내리는 게 낫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직까지는 이 정도로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정도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도 내일 만기일인데 만기일까지는 제한적인 반등, 제한적인 하락 정도만 유지되니까 여러분들 변동성 줄어있는 상황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2500포인트 두들기고 나서 크게 이탈 안 하는 모습만 봐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이번 만기일은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만기 주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15조 이상 코스피를 매수한 이상 적어도 급락 조정은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단기 이슈로 해서 흔들더라도 이렇게 회복된다. 러시아에서 이제 전승절 맞이하면서 또 이슈 나오고 하면 여러분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흔들어도 회복되고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작년만큼 불안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동향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죠. 코스닥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옵션 동향을 보면은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수급은 지금 보면은 관망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 제한적인 하락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아래꼬리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제 아래꼬리 사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830포인트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바닥 다지기 정도 하고 있다. 흔들어도 괜찮고요. 어차피 올라오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한적인 등락인데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얘기에도 요 큰 이슈들만 짚고 가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어제 현대차 쪽에서 2030년까지 해서 24조 원 투자고 31종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쪽이
울산 공장에 뭐 국내에만 해도 뭐 2조를 또 벌써 투자해서 2025년 완공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21만 원을 건드리는 상황이 왔죠. 저항 구간에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파동 그리면서 한두 번 저항받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두들겨 주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기아 또한 마찬가지 9만 원 두들기고 있다라는 거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현대모비스나 이런 쪽, 뭐 부품주나 이런 쪽도 좀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너무 저평가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도 기존의 저항 두들기고 밀려왔고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는 정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너무 많아도 메발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가 좀 특히 좀 많이 올라오면서 4,500원 탈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4,500원만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나이스한 거고 4,500원 이탈하면은 조금 이렇게 쉬었다가 이 아래쪽에서 버벅거리다가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4,500원이 중요한 구간이다 라는 것,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이 조금 난리가 났었죠. 보시면은 이제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뭐 상한가에 진입하는 뭐 점상에 들어가고 이런 뭐 상황이 나오고, 연우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바닥권에 16,000원 구간에서 이제 반등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윗골이 좀 달긴 해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 뭐 청담 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중국 수출을 지원한다, 그리고 화장품 분야 업무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2023년 이제 중국 뷰티 박람회 이쪽에 이제 뭐 방문도 하고 하면서 국내 기업 격려하고 우수성을 홍보한다라고 하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경산업이나 이런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의 클리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적도 뭐 클리오나 뭐 이런 쪽이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고점을 한번 두들기면서 24,000원 돌파 시도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오는 최근에 몇 안 되는 이런 강세 종목이었는데, 클리오라든지 이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이 몇 안 되는 강세 종목이었죠.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 나오면서 윗골이 좀 달고 내려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뭐 일부 종목들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뭐 큰 움직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뭐 덕신하우진이나 뭐 이런 종목들, 원래는 뭐 데모나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쪽이 좀 덜 나오고, 현대 에버다임이나 뭐 이런 쪽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뭐 큰 움직임이 안 나오죠.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승절에 대한 아직까지 좀 우려감 정도 있고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흑해 곡물협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뭐 연장을 안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러시아에서 전쟁을 더 크게 확대하고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상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은 그 이후에 움직임은 어떻다? 불안감 조성한 다음에는 대화할 의지가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침략 전쟁을 한 거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만두면은 보상을 크게 해줘야 됩니다. 이 전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정쩡하게 패전국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러시아는 이 전쟁을 끝내고 싶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전쟁 그냥 전선 유지해놓고 이제 뭐 에너지 패권 전쟁, 뭐 곡물 수출 제한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을 좀 압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퇴양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쟁이 뭐이 정도까지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숨에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수도까지 함락시키고 이제 본인들의 힘을 좀 뽐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 원하는 대로 안 됐죠. 지금 전선도 다 국경까지 밀려 있고 하면서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전쟁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속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에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들이, 사실 무기를 지원할 땐 재고 처리를 하는 거죠. 재고들을 처리하고
본인들 국가를 자주국방을 위한 이제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빌려주겠습니까? 가만히 놔둬야죠. 쟁여둬야지. 그런데 재고 소지는 다 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간에 이제 뭐 자주국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각자의 갈 길을 위해서는 조금 멈출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좀 다시 한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을 위해서 흑해 공무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우세한 가운데 이 전승절 맞이해서 푸틴이 우리는 잘못한 게 아니라 저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된 거다. 우리 잘못 아니다. 쟤네가 먼저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명분 앞세우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좀 뭐 서로 간에 좀 이제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과정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보다는 차라리 그 네옴시티 쪽이 최근에 좀 이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2차 수주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그쪽을 이제 보시는 게 조금 더 속도는 빠를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러시아가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